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 딱 한 시즌 미친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원히트 원더, 반짝이라 불리는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선수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만나볼 선수는 제2의 긱스라고 불렸던 야누자이입니다. 2013년 야누자이가 18살에 화려하게 프로 무대에 데뷔해 매일같이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자 언론에서는 긱스의 후계자 또는 베컴, 호날두를 잇는 맨유의 상징과도 같은 7번이 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죠. 당연히 이런 슈퍼루키의 등장에 바르셀로나, PSG 등 군침을 줄줄 흘렸고, 이에 맨유 측에서는 구단의 미래라 부르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야누자이 측에서 달라는 대로 돈을 쥐어주고 5년짜리 장기 재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리고 13-14 시즌은 전 대회 35경기 4골 6도움을 기록하며 화려한 데뷔 시즌을 보냈고, 14-15 시즌에는 긱스가 은퇴하고 넘겨준 11번을 달고 호기롭게 시즌을 맞이했죠. 당시 야누자이를 요긴하게 써먹던 모에스는 경질됐고,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한 루이스 바날의 축구 철학과는 조금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은 둘째치고, 지난 시즌 보여줬던 임팩트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무리한 드리블과 패스로 턴오버 머신이 되어버린 야누자이. 단 한 시즌 만에 초단기 퇴물 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입지를 잃어갔고, 도르트문트, 썬덜랜드 임대 생활도 폭망해버리면서 쓸쓸히 팀을 떠나게 됐죠. 이렇게 만원 유망주가 된 야누자이에 대해서 당시 한 시즌 만에 키가 급격하게 커버리는 바람에 밸런스를 잃었다는 의견이 있으며, 거기에 더해 너무 어린 나이에 돈과 인기 맛을 본 것도 폭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도르트문트에서 야누자이 임대를 조기 복귀시킨 투엘 감독은 별로 성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 친구는 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다음 만나볼 선수는 더춤, 제시 링가드입니다. 18살에 맨유 1군에 콜업되면서 프로 무대에 입성한 링가드. 하지만 좀처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임대 뺑뺑이를 돌다 21살이 돼서야 PL에 데뷔하게 되는데요. 데뷔 후 풍부한 활동량과 간결한 플레이를 보이며 재능을 선보였지만, 그렇다고 뭐 또 대단한 활약까지는 아니고 딱 백업 자원 그 정도 수준이었죠. 그러다 17-18 시즌 한 단계 스텝업한 모습을 보이면서 킹받는 셀레브레이션을 볼 기회가 많아지는 링가드. 무려 33경기 8골 6도움으로 커리어 하이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시즌부터는 우리가 아는 링가 동작 혹은 치어리더로 전직. 2019년에는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완전히 조롱거리로 전락했죠. 그렇게 완전히 입지를 잃은 링가드는 1년간 경기를 거의 뛰지도 못할 정도로 잉여자원 취급을 받았고, 웨스트햄으로 유배 같은 임대를 떠나게 됩니다. 뭐 당연히 1년간 경기를 뛰지 못한 걸 떠나 어쩌다 나와도 눈 썩는 경기력을 보인 링가드에게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웨스트햄 데뷔전에서 멀티골로 그간의 한풀이를 시작하더니 급기야 매 경기마다 공격 포인트를 쌓아갔고, 혼자 피리 불던 소년이 밴드까지 만들고 행복 축구를 이어가는데요. 그렇게 2월부터 시작해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 16경기 9골 5도움을 기록하며 거의 뭐 임대의 전설을 쓰고 림풍당당하게 맨유로 돌아왔습니다. 이 좋은 활약에 힘입어 잉글랜드 국대에도 재발탁됐죠. 제대로 부활에 성공한 링가드는 맨유에서 주전 경쟁을 예고했지만 아쉽게도 기회는 그리 주어지지 않았고, 결국 승격팀인 노팅엄으로 이적하면서 웨스트햄 시절의 성적은 아쉽게도 반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반짝한 축구 선수는 사이도 베라히노입니다. 웨스트브롬 유스 출신으로 13-14 시즌 20살의 나이에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한 베라히노. 첫 시즌에는 32경기 5골을 기록하며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데뷔 바로 다음 시즌인 14-15 시즌에 무려 38경기 14골을 때려 넣으며 여러 클럽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뽕룡이 잉글랜드산 유망주였으니 충분히 그럴만도 했죠. 이에 베라히노는 어린 나이에 인기맛 좀 보더니 어깨가 뻗쩍 올라가 이적시켜달라고 구단에 땡깡 부리기 시작합니다. 매 시즌 강등권 싸움을 이어가는 웨스트브롬이 구단 유스 출신을 그냥 내줄리 만무했고, 들어온 모든 오프를 거절하는데요. 여담으로 베라히노 딜에 실패한 토트넘은 차선책이었던 손흥민을 영입하게 됐죠. 웨스트브롬 땡큐! 여튼 땡깡에도 이적을 시켜주지 않자 베라히노는 SNS에 다시는 웨스트브롬을 위해 뛰지 않겠다 라며 태업을 시작. 이에 웨스트브롬도 베라히노를 벤치에 갖다 박아버리면서 말 안 듣는 자식을 향해 야무지게 회초리를 들었죠. 한참 경험치를 먹어야 될 나이에 계속해서 후반 쪽으로 짤막하게 기회를 부여받게 되자 베라히노는 그제서야 존심을 버리고 도개다를 박았지만, 이미 불어터진 짜장면과 같이 구단과의 관계는 개떡이 되어버린 후였죠. 그렇게 멘탈적으로도 경기 감각적으로도 망해버린 베라히노는 스토크로 이적했지만 15개월 동안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고 포스처럼 떨어지는 본인의 몸값과 함께 시원하게 스토크를 강등시켜버렸습니다. 이후 훈련 불참, 음주운전, 속도 위반까지 트래블을 달성하고 구단에서 방출됐죠. 다음 만나볼 선수는 레알의 발작 버튼, 루카 요비치입니다. 벤피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17-18 시즌 19살에 프랑크푸르트로 건너온 요비치인데요. 그리고 임대였던 첫 시즌에 22경기 8골을 넣으며 적응을 마치더니 바로 다음 시즌 완전 이적 후 리그와 유로파를 합쳐 46경기 27골을 터뜨리며 이락 스타덤에 올랐죠. 그렇게 레알, 바르사, 위넷, 첼시 등 러브콜이 쏟아졌고, 무려 800억이라는 거액의 레알로 이적하게 되는 요비치. 액수가 말해주듯 레알은 호날두의 이적과 벤제마의 장기적 대체자로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레알에서 요비치는 3년
동안 3골! 머무른 3시즌 동안 꼴랑 3골이라는 무슨 수비수보다 못한 득점력을 보이고 피오렌티나로 런하면서 팡프 시절 반짝이는 득점력을 보이던 요비치는 짐짝 같은 선수로 전락하고 말았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선수는 홀란드의 우상, 미구엘 미츠입니다. 1213 시즌, 기성용과 같은 시즌에 스완지로 이적해 스완셀로나라 불리며 국내 팬들에게 익숙한 얼굴인 미츠인데요. 이적하자마자 데뷔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임팩트를 남기더니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에 35경기 18골을 몰아치면서 본인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특히나 리그컵에서는 리버풀, 첼시 등을 꺾고 구단 첫 리그컵 우승에 크게 일조한 미츠. 이 좋은 활약에 당연하게도 미츠의 몸값은 수직 상승했고 많은 클럽들의 오퍼에도 잔류를 선택, 또 스페인 대표팀에도 차출되는 등 커리어 전성기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스날 레전드 감독 벵거는 미츠를 보면 베르캄프를 떠올리게 만든다. 또 맨유의 레전드 감독 퍼거스는 저런 훌륭한 선수가 고작 35억? 우리 스카우터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라며 미츠를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꼬맹이였던 홀란드가 미츠를 광적으로 좋아했다고 잘 알려져 있죠. 이후 많은 팬들의 기대 속에 시작된 1314 시즌, 윌프레드 보니의 영입으로 주전 경쟁이 심화된 시즌인데 무릎, 발목 등 연이은 부상의 여파로 시즌을 반도 소화하지 못하고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당시 성적은 17경기에서 고작 2골. 이후 폼을 끌어올리기 위해 나폴리로 임대를 떠났지만 여기서도 한 시즌 동안 고작 240분 출장에 그치며 망해버렸죠. 이에 팬들에게 예전처럼 열심히 뛰지도 않는다며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미추. 그리고 돌연 친형이 이끄는 스페인 4부 리그 소속 랑그레오로 이적해버리면서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 그렇게 데뷔 시즌 반짝했던 공격수는 빛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